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냥 어떤 회사가 성공했다, 이런 뻔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교토의 아주 작은 골목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거실을 차지하기까지 무려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정말 치열한 생존 투쟁기이자 실패를 가장 멋진 성공으로 뒤집어버린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예요. 화투장을 뒤집단 그 손으로 세상을 뒤집은 기업, 닌텐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지금부터 같이 한번 빠져보시죠. 자, 닌텐도의 130년 역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 맡기고 시작했던 그 처음부터 잿더미 위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또 위기를 맞았다가 마침내 자기들만의 길을 다시 찾아내기까지 이 지도를 따라서 그들의 엄청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요,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1889년 메이지 요신 시대의 일본 교토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한 작은 가게에서 손으로 직접 만든 화투 카드를 팔고 있었죠. 회사 이름이 운을 하늘에 맡긴다는 뜻이었는데 정말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짓지 않았나요? 당시 닌텐도가 만든 고품질 카드는 교토와 오사카의 야쿠자들이 운용하던 도박장에서 그야말로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말하자면 어둠의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회사가 성장한 셈이죠. 그런데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3대 사장이 된 야마우치 히로시, 이 젊은이가요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장 자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뭘 내걸었는지 아세요? 회사에 있는 자기 가족, 친척들을 전부 다 해고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미 도박 사업만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디즈니 캐릭터 카드로 잠깐 잘 나가는가 싶더니 1964년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불황이 닥치면서 닌텐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만 거듭했던 10년간의 방황이 시작돼요.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 숫자가 다 말해줍니다. 900엔 하던 주식이 60엔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회사가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죠. 야마우치 사장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닌텐도의 전설적인, 흑역사입니다. 기사들 관리가 안 됐던 택시 회사부터 사람들이 사료 같다고 혹평했던 즉석밥, 심지어는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힌 러브호텔 사업까지 정말 하는 것마다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70년 된 회사가 이대로 망하나 싶던 바로 그 순간에 이 길고 긴 실패의 터널 끝에서 구원의 빛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야마우치 사장이 텅 빈 공장을 걷고 있었는데 한 직원을 발견한 거죠. 설비 보수과에서 일하던 요코이 군페이라는 기술자였는데, 아니, 근무 시간에 자기가 직접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같으면 이봐, 근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하고 혼냈겠죠? 근데 야마우치는 달랐어요. 당장 그 장난감을 상품으로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울트라 핸드가 무려 120만 개 이상 팔리면서 대박을 터뜨렸고, 닌텐도는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아이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고요. 거대한 레이저 사격 시스템이 또 한 번 실패로 돌아간 뒤에 요코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닌텐도를 이끌게 될 핵심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말라비틀어진 기술의 수평적 사고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비싸고 새로운 최첨단 기술에 집착하지 말고 이미 널리 쓰여서 낡고 값싸진 기술, 즉 말라비틀어진 기술을 가져다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내자는 생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재미 그 자체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자, 그럼 이 말라비틀어진 기술이라는 철학이 대체 어떻게 세상을 뒤바꾸는 마법을 부리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코이의 철학은 곧바로 닌텐도 최초의 세계적인 히트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코이의 천재성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변에 널리고 널린 전자계산기 부품을 이용해서 최초의 휴대용 게임기 게임앤워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이걸 디자인하다가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게임 컨트롤러의 기본, 바로 이 십자키, D패드까지 발명해버린 거예요.
첫 아케이드 히트작인 동키콩도 사실은 우연의 산물이었습니다. 원래는 뽀빠이 캐릭터를 쓰려고 했는데 계약이 불발됐고 주인공이었던 전품에는 나중에 월세 내라고 독촉하던 미국 지사 건물 주인의 이름을 따서 마리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패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전설이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닌텐도가 이제 미국 가정용 콘솔 시장에 진출해볼까 하는데 시장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타리가 마구 쏟아낸 쓰레기 같은 게임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고 비디오 게임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게 주인들이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닌텐도가 진짜 기가 막힌 작전을 짭니다. 거의 사기극에 가까운 전략이었는데요. 게임기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디자인도 VCR처럼 생긴 회색 상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롭을 인질처럼 끼워 넣어서 이건 게임기가 아니라 최첨단 로봇 장난감이라고 속여서 가게에 들여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죽었던 시장을 다시 살려내고 왕좌에 올랐는데 딱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자기 손으로 최악의 적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일단 게임보이로 휴대용 시장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화려한 컬러하면 그거 포기하지 뭐. 대신 배터리가 30시간이나 가는데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죠. 거기다가 미치도록 중독적인 게임 테트리스까지 끼워줬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사건은 여기서 터집니다. CD롬 개발을 같이 하기로 했던 소니를 공개 석상에서 정말 대놓고 배신을 한 거죠. 소니가 공동 프로젝트 플레이스테이션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닌텐도가 펠립스랑 손잡았다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 굴욕적인 사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소니가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지 뭐 하고 콘솔 시장에 뛰어들었고 결국 닌텐도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버추얼 보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정말 최악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실패 때문에 닌텐도를 구했던 그 전설적인 개발자 요코이 군페이가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2000년대 초 이제 닌텐도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소니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더 좋은 그래픽, 더 빠른 속도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 길로 안 가라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사장 이와타 사토루는 기술 경쟁이라는 레드오션을 피해서 아예 게임을 안 하던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블루오션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다들 더 좋은 그래픽, 더 빠른 속도만 얘기하지? 우리 할머니는 왜 게임을 못하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닌텐도 DS 그리고 위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지고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직관적인 조작 방식으로 게임을 전혀 안 하던 수억 명의 사람들을 게임의 세계로 끌어들였잖아요. 닌텐도를 다시 정상에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의 최종 완성판이 바로 그의 마지막 유산인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결국 닌텐도의 130년 역사를 관통하는 건 딱 하나예요. 화투카드에서 닌텐도 스위치까지 그들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이 낡은 기술로 사람들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에만 집중해온 거죠. 어쩌면 닌텐도의 진짜 힘은 최첨단 기술력이 아니라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치 않았던 사람을 웃게 만드는 그 유쾌한 모함 정신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